kinda like you. 안녕하세요. 미공학번 컴퓨터공학과 재학 중인 송민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화석이 되겠지만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학원을 덜 다녔던 그랬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학원 갈 때 이제 저는 따로 혼자서 놀거나 늦게까지 혼자서 놀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늦둥이에요. 3남매 중에 제가 큰 누나랑은 띠동갑이고 작은 누나랑은 10살 차이가 나는,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놀 수밖에 없었죠. 작은 누나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큰 누나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저 혼자서 노는 경우가 많았던 그랬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러다 이제 고학년 돼서부터는 이제 아무리 그래도 학원을 다녀야겠다 라는 부모님의 입장이 있어서 영어학원이랑 수학학원을 좀 다니게 됐고, 그 외에도 이제 태권도도 다녔었습니다. 뭐 시범단까지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찢기 90도도 못하는 그렇게 배운 게 의미가 없어졌던 그렇게 됐죠. 그래도 중학교 때는 나름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많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친구들과 노는 거에 더 집중해서 서로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 자체에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랬던 친구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서울시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용인에서 살다가 아토피 때문에 서울에서 제가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었는데 이제 아토피 때문에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거는 좀 공기 맑은 데서 살아야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시골이었던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가서 초등학교를 거기서 보내게 됐는데, 아무래도 중학교 때 되다 보니까 이제 큰 누나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공부는 그래 서울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돼서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2학년 때 제 삶에 있어서 좀 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면역 체계를 이제 교란시켜서 백혈구가 제 세포를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한 병인데, 이게 원인이 불명이고 또 치료법도 상당히 불분명한 상태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치사율이 40%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병인지 몰랐거든요. 사실 그냥 헛구역질 좀 하고 그래서 내가 좀 심한 장염에 걸렸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비인후과에서도 별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닌가 보다, 그냥 열만 좀 나서 해열제 먹고 가만히 있으면 낫겠다 싶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웃겼던 거는 그 병에 걸리고 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을 때 이제 바로 입원 준비를 하라고, 응급실에서 이제 입원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응급실에서 입원실로 바로 직행을 거의 안 하는데 왜 그러지? 하고 있다가 일단 입원실로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입원한 환자 복을 입고 이제 침대에 누웠거든요, 올라가서. 근데 그러고 나서 보름 동안의 기억이 아예 없어요. 그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이제 보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됐던 거죠. 그 시간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눈을 감았다 떴는데 시간이 지나 있던 것 뿐이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그게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때 당시에도 듣고 지금 아직도 계속 듣고 있는데,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느끼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렇게 그게 치세율이 40%라고 했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병이 낫기 시작할 때는 이제 그 병이 다음 단계로 진행된 병명, 그러니까 독성 세포 괴사증이라는 병명으로 변환이 되는데 그 병에 들어가면 치세율이 6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던 그런 친구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죽을 뻔하고 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무래도 신앙이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는 그런 친구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사고방식이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왜 신앙이 얕은 친구들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신앙도 잘하지 못하고 제 인격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 그렇게 큰 죽음의 고비를 맛보이니까 이게 제 삶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 뻔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무섭고, 그리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이 생긴다면은 내가 차라리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경험해보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저의 이제 공부라던가 그런 노력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즐길 수 있는 것들, 재밌는 것들, 세상에 있는 재밌는 것들은 다 해보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사실 중학교 때 참 그래도 공부를 꽤 잘했던 친구였어가지고 그래서 유니스트에 와 있는 거겠지만은 중학교 때 정규권에서 놀던 친구였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주로 어머니가 주로 저에게 학원 가서 뭐 어떤 거 받아보지 않을래? 라는 질문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언제 한 번은 이제 그렇게 대치동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봤는데 그 테스트가 알고 보니까 영재고 입학 준비반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통과를 했다고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면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웃긴 건 그게 제가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서 딱 한 3주 만이었어요. 제가 사실 병원에 들어간 게 2학년 1학기 시작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입원을 했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보름 정도 누워있다가 근육이 다 빠져서 재활 운동을 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일주일 만에 그 당시에 그 중간고사 범위를 혼자서 다 공부하고 수행평가도 선생님들 찾아가가지고 저 혼자 수행평가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채운 다음에 이제 다 채우고 나서 이제 밀린 거 다 끝냈다 싶었는데 영재고 입학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학원에서. 그래서 내가 대체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즐기고 싶은데 대체 왜 나에게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또 착했던 아들이니까 그냥 부모님이 시키니까 그냥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알아서 학원에서 잘 공부하고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물론 이제 아무래도 영재고를 미리부터 알고 준비했던 친구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어가고 나서도 제가 좀 하위권에 위치해 있던 상태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수원, 수투 다 하고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생물, 지구과학 그런 것들 다 한 번쯤은 훑어보고 온 친구들인데 전 그런 걸 한 번도 안 보고 있던 친구다 보니까 사실 그때 중학교 수학도 다 안 뗐던 상황이었거든요. 전 예습을 많이 안 했던 친구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중3 거까지 다 하고 고1, 고2, 고3 거 다 하고 그 과학 것들도 다 짜라락 해버리니까 정말 중2 당시 때 그 중2 때가 진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때 같아요. 지금 포함해서도 사실 지금은 그냥 밤샘 하면서 과제하는 것 뿐이지 공부량은 그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버텼는지 참 지금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제 제가 들어간 고등학교는 영재고 인천에 있는 인천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인데 제가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가 이제 2기생을 모집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입학교, 신생학교고 아무래도 많은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부모님이 걱정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제 문제는 일단 그러한 제도의 걱정 아니라 제 몸 상태를 걱정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되고 나니까 제가 자꾸 수업 시간에 졸고 이제 집중 못하고 혼자서 앉아있는 시간이면 계속 자고 일어나 있는 시간이 제가 좋아하는 소설을 읽을 때라던가 아니면 이제 컴퓨터로 무언가 작업을 할 때 아니면은 제가 계속 자게 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그냥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강의를 들을 때 특히나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병, 내가 왜 이런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계속 한의원 가가지고 이 진맥도 짚어봤는데 얘가 지금 몸이 좀 허약해진 것 같다. 큰 병을 앓고 났으니까 허약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보약을 지어서 먹었어요. 근데 한 2년 동안 2, 3년 계속 먹었는데 전혀 안 나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이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면역체계 교란 병력을 앓고 있었으니까 제가 면역 억제제까지 먹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면역 억제제를 먹어가면서까지 이제 억제제를 먹어가고 이제 한약도 먹으면서 몸 기력 보충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공부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자꾸 잠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영재고다 보니까 수시 쪽으로 집중해서 그 학교 수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수업으로 이제 수시 문제들, 기출 문제 그런 것들을 풀고 이제 숙제로도 그런 게 나왔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보통 고민을 계속 논리 구조를 많이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 구조를 한번 시작하면 그때부터 쫙 이어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시작하면 그때부터 쫙 이어졌어야 되는데 하다가 자니까 여기서 끊겨버리고 또 끊겼으니까 다시 그 전부터 생각하다가 쫙 가다가 또 끊겨버리고 하니까 다른 애들이 쭉 갈 때 저는 멈췄다가 다시 갔다가 멈췄다 이렇게 가니까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첫 학기 때 이제 전교생이 저희 1학년이 78명이었는데 78명 중에 75등을 했어요. 제가 75등.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등수였죠. 그때까지 계속 전교권에서 놀고 있다가 이제 전교 꼴찌까지 갔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충격이었는데 근데 그 충격을 먹고 다시 공부하려고 했는데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까지는 내가 집중을 안 했다 그런 변명을라도 했었는데 변명이 안 되고 그냥 내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좀 그때 당시에 좀 마음이 많이 피폐해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때 다들 이제 학창 시절에 심리 검사 한 번씩 받잖아요. 학교 전체 대상으로 하는 그 검사를 받았을 때 제가 따로 위클래스에 불려가서 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정신 상태가 자살 위험자로 분류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원래 면학 시간이라고 이제 야자 시간 비슷한 건데 야자 시간 때 저 혼자 따로 이제 위클래스 불려 나가서 상담 받고 그리고 돌아오고 1시간 상담 받고 돌아오고 그런 상태를 한 학기에서 약 2학기 정도 계속 진행을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부하기 싫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내가 굳이 이걸 공부를 해서 얻을 필요가 있나? 내가 굳이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에서 좀 도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냥 숙제만 하고 공부의 이론 공부 같은 거 그닥 열정을 보이지도 않고 그때 열심히 했던 거는 애니메이션 보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가슴에 달린 이거 키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라노베를 좋아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지게 됐는데 아무래도 고1 때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제 마음을 의지할 곳이 필요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가까이 있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던 게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애니메이션, 만화, 웹소설 같은 것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애니메이션에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애니메이션에 빠지고 또 웹소설도 쓰고 패러디긴 했지만 그렇게 웹소설도 쓰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고3 되니까 이제 진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 진짜 대학교 갈 수는 있겠지. 영재고니까 갈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과연 거기가 원하는 데일까? 내가 예전부터 꿈꾸던 그런 데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하고 탁 놓고 있다가 이제 그때 불현듯 하나님한테 기도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까지는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다가 이제 고3 돼서 내가 진짜 벼랑 끝에 몰리고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끊긴 느낌이 드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애니메이션은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였고 현실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현실을 보게 되니까 그때 찾았던 게 이제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이제 좀 신앙심이 좀 깊어지게 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고 너무 무력하다는 게 너무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너무 확실하게 마음에 꽂혀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따로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내 공부 실력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던 하나님한테밖에 의지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열심히 종교식 활동 가고 그랬어요. 원래 고3 때는 학생주임 선생님이 너는 종교활동 가지 말고 계속 공부나 해라. 성적도 안 좋은 놈이 뭘 종교 믿으러 종교 활동하러 가냐. 그러면서 머리통도 많이 때리셨는데 그래도 계속 갔어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놀라웠던 거는 그렇게 하고 나서 수시를 보러 갔는데 평소 실력보다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뭔가 문제도 뭔가 쉬워 보이고 내가 풀었을 때 답변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유니스트 면접 왔을 때도 딱 그걸 느꼈어요. 이거 잘 됐다. 문제 잘 풀렸고 교수님들한테도 대답할 때 좀 덕후처럼 급발진을 하긴 했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이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 관심 분야는 BCI였었기 때문에 이제 BCI에 대해서 교수님들한테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다라고 되게 그때 당시엔 되게 조리 있게 잘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건 확실히 붙었다. 확실히 붙었다기보단 이거는 굉장히 느낌이 좋다. 안 붙더라도 이게 최초 합은 아니더라도 분명 추가 합격 둘째 자릿수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스트 결과가 나왔을 때 추가 번호 2번이었어요. 제가 거의 합격이나 마찬가지였던. 그래서 이건 진짜 두 명이 안 빠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건 난 붙었다 싶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있었던 생각이 나요.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청산하고 대학교에 왔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고생했으니까 나는 놀겠다. 원래 대학교 때 논다고 다들 대학교 때 놀아라 그러니까 놀아야지 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은 따로 모니터 녹화본 떠놓고 전 다른 모니터로 게임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변환되고 아베베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깊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이렇게 깊게 신앙심이 자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뇌랑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뇌에서 보내는 게 있고 뇌로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따로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기술은 이 인풋 아웃풋을 하나의 기계로 합쳐가지고 이제 VR 게임 있죠? VR 게임을 이제 진짜 현실감 있도록, 거기에서 느끼는 감각들이 진짜 현실에서 느끼는 감각처럼 되도록, 그래서 어찌 보면 현실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석사나 박사까지 계속 연구할 생각이고요. 이 질문 생각 못했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해야겠죠 뭐. 일단은 지금으로서도 제 최애 캐릭터인데, 지금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2016년에 이제 마무리 지은 애니메이션 시리즈 캐릭터라 가지고, 지금으로서는 그쵸, 지금 이번에 들어온 친구들이 이사학번이 보통 몇 년생이죠? 05인가요? 05면 그 친구들이 아직 초등학생일 때 나온 애니메이션이니까 알 수 있을 리가 있나. 내가 아마 틀딱이라고 놀림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애니메이션은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그땐 그냥 나루토, 원피스 그런 것들, 지금 다른 사람들도 들으면 들어본 적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읽을 책을 다 읽었었어요. 제가 그때 도서부 친구들을 제치고 제가 다도하게 될 정도로 제가 그 학교에 있는 책들을 다 읽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책이 들어왔다고 해서 봤는데 라노벨인 거예요. 그래 봤는데 처음에 봤을 땐 뭐 이런 소리 다 있어. 전개도 너무 이상하고 너무 유치찬란한 정말 스토리였어가지고 다시 덮어놓고 봤는데, 진짜 읽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탕도 계속 너무 재탕하면 너무 싫잖아요. 공부 많이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다시 꺼내서 봤는데 이거 좀 재밌는데 싶어가지고 계속 읽다가 이게 애니메이션을 읽다고 해가지고 그때 애니메이션 찾아보게 됐거든요. 사실 그때 봤던 라노벨이 지금 저의 꿈에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소드 아트 온라인이라는 굉장히 옛날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애니메이션을 봤던 것 같아요. 제목을 다 말하라고 하면 그것만으로 10분 잡아볼 것 같으니까 그냥 장르 가리지 않고 학원물, 아니면 전투물, 일상물, 아니면 이렇게 이 친구는 이제 아이돌물 그래가지고 러브라이브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정말 재밌게 봤었죠. 러브라이브를 가장 재밌게 보고 가장 즐겁게 있을 수 있던 게 이 애니메이션을 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끝날 때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거의 맨날 애니메이션을 보다시피 해서 제가 그때는 한 분기라고 하죠. 한 분기당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모두 다 보던 친구였고, 그래서 그 분기에 나오는 오프닝도 다 볼 정도로
오프닝도 다 보고 그 오프닝에 나오는 그 노래랑 엔딩에 나온 노래 다 외워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찐 덕력을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 시즌이 왔는데 코로나 시즌부터는 뭔가 애니메이션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다기보단 봤던 거에 연속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지금 흔히들 말하는 양판소, 양산형 판타지 소설 같이 너무 양산돼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봤던 거 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크게 드니까 더 이상 재밌는 게 안 나온다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애니메이션을 최근에는 많이 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다 해도 한 분기당 2편에서 3편 정도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제가 아무래도 패러디 글 쓰는데 그 패러디 소설을 쓰는데 그걸 제가 학교에서도 쓰고 이제 따로 나가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하얀색 일반적 삼성 노트북 그런 문서 작업용 노트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걸 가지고 쓰다가 이제 항상 그 청소년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예배 드리고 가던 걸 전도사님께서 보셨는지 전도축제 때 쓸 대본을 연극 대본을 맡겨도 되겠느냐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저는 그때 글 쓰는 게 재미있던 시기였어가지고 저는 좋죠. 어떤 방식으로 쓸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방향성은 상관없고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 쓸 수 있는 거 맞지? 라고 해서 네 써드릴게요 제가 해가지고 이제 제가 쓰던 소설에 이제 잠시 동안 한 달 정도 휴재를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연극 그 극본을 부탁해서 제가 그걸 쓰다 오겠다 라고 이제 소설에 공지를 해놓고 이제 한 달 동안 그 극본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극본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쓸지를 되게 그거 가지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골랐던 게 이제 욥기의 내용, 이제 욥의 내용이었거든요. 가장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유 없는 폭력이 닥치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는 이유 없는 폭력이 닥치는 가장 유명한 내용이 이제 욥기서의 내용이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캐릭터들을 만들고 내용을 이제 예수님의 수위를 찾았다 라고 해서 그걸 이제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수위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수위가 사라졌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범인을 찾는 그런 어찌 보면 코난 같은 스토리죠. 코난 스토리 플롯을 따라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써놓고 제가 그때 학교에 붙잡혀 있어서 못 가가지고 되게 아쉬웠던 적이 되게 아쉬웠지만 전도사님도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반응이 더 좋았고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거를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 그때 이후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그때부터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돼서는 이제 진짜 너무 간절하니까 좋은 대학교에 붙고 싶은데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 깊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네, 이런 걸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던 학생 주임님의 말씀을 피해서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거는 저를 기억해 주세요였던 것 같아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기도처럼 많이 기억을 하나님께서 많이 기억을 해주신 덕분인지 유니스트에 들어오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구나, 다행이다. 정말 나도 참 그 기회에 붙잡아서 다행이지만 그 기회 주신 하나님이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중학교 때 시절은 일단 저한테는 인생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는 좀 하나님의 따끔한 회초리? 따끔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파하셨던 회초리 같은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SK에 다니시고 계셨어요. 다니시다가 아무래도 높은 자리에 있으시다 보니까 좀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해외 일정도 다니시고 해외로 영업도 다니시고 그러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걸 까먹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기억 속에서 잊혀졌었던 건지 지키기로 했던 걸 안 지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11조를 계속 지키겠다. 근데 11조를 안 낸 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까먹고 안 낸 것들이 있던 건지, 어쨌든 안 낸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 다 생각해서 안 냈던 것 같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11조를 제출하고, 그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아버지는 또 회사의 임원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이제 영업을 하러 가셨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 중국으로 출국을 하실 때였어요. 근데 중국으로 출국을 하시자마자 제가 열이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열이 엄청 올라서 이제 막 39도? 그때 거기까지 올라가서 아버지가 영업을 뛰다가 부랴부랴 돌아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러 가셨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에서 저희 교회까지 한 30분 정도, 차 타고 30분 거리였거든요. 그때 그 30분 거리를 새벽에 한 20분 만에 주파해서 교회로 달려가셔가지고 목욕을 하시고 깨끗게 한번 샤워를 하신 다음에 교회에 달려나가서 기도를 엄청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들이 저 병에 걸린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내리신 뜻이라면은 부디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걸 알 수 있게 딱 12시 이후에 열이 내려서 한 번 기회를 달라. 한 번의 기회를 달라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열이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진짜 제가 12시부터 열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벌이구나. 그럼 대체 왜 이 벌을 나한테 내리시는 걸까? 라는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고민 많이 하시고 울면서 기도하시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운다는 게 잘 생각이 안 갔거든요. 그때 당시까지는 진짜 든든하고 무섭던 아버지였어가지고, 아버지가 울었다고?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엔 진짜 우셨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 어머니도 감기 걸리셔서 열이 38도가 넘어가시는데 그 상태로 저를 계속 간호하신다고, 이제 몸에 제가 그 병에 걸리면 몸에 수포가 엄청 올라와요. 근데 그 수포가 열기가 있어서 그게 몸 위쪽으로 진행이 되면은 눈까지 수포가 진행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후유증이 실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실명은 진짜 가볍게 걸린다고 하는데, 진짜 그 실명 안 걸리게 하시겠다, 아들 실명 안 걸리게 하시겠다고 열이 38도가 넘어가시는데도 계속 수건을 한 바퀴 오른쪽 팔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하고 넷 하고 다리 5, 6, 7, 8, 9, 10, 11, 12 하고 얼굴까지 13 하고 하면 한 40분이 지나요. 근데
아무리 차가운 수건도 40분 지나면 다시 좀 미지근하게 식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또 여기부터 다시 빠는 거예요. 차가운 물로. 그렇게 해서 드레싱을 38도가 넘어가신 상황에서 그걸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이제 양쪽 눈은 다 뜨고 있죠.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듣고,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예원했다라는 것도 듣고 하니까 이게 사실 너무 거짓말 같은데 실제로 나왔으니까 뭐라 할 말은 없고 어린 마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지만 저한테도 하나님한테 함부로 깝치면 안 되는구나, 깝친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를 내가 함부로 어기거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뭔가를 할 때 제가 이걸 할 테니 이걸 해주세요 라는 말을 진짜 못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걸 못하는 순간 내가 맞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내 소원만 말한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원하는 것 자체를 좀 무겁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일 이후로. 그래서 저희 가족 전체가 서원하는 일 자체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저희 아버지는 한번 서원한 일이 있으면 그 서원한 거를 끝까지 하시는, 그래서 기한이 있는 걸 보통 기한이 있는 서원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기한이 있거나 목표가 있는 그런 서원을 하시는 중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김현중이라고 안 게 사실 고등학교 수시가 다 끝나고 나서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김현증 때문에 뭔가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김현증에 대해서 알고 나서 솔직히 하나님을 좀 많이 원망했거든요. 김현증이라는 걸 알려만 주셨으면은 내가 그 약 먹고 공부를 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고려대까지는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고려대 가면 또 고려대 축제 화려하잖아요, 유니스트보다. 고연전 연구는 그렇게도 하고, 이번에 물론 호들갑이긴 했지만 초전도체도 연구했었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고려대?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공부를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제 머릿속에 유니스트는 신생학교였으니까 제가 다니는 영재고도 신생학교였고, 그래서 신생학교에 대해서 대인 게 많다 보니까 굳이 또 새롭게 생긴 그런 말썽이 많을 것 같은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나를 왜 여기를 보내셔가지고 또 모든 수업이 영어고, 나 토익도 500점 겨우 봤는데 왜 하필 모든 수업이 영어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까지 영어를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그걸 내가 해석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사면타에 왜 내가 처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원망했던 것 같아요. 축제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듣는 친구도 그때 당시에 기훈이라는 친구가 있긴 했는데, 그 친구랑도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대화 못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다기보다 그때 당시에 좀 좋은 학교로 간 건 맞지만, 내 성적으로 보자면 좋은 학교로 들어온 건 맞지만 왜 굳이 이런 학교로 날 보내셨지? 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같은 대학교에 이제 장영웅 씨가 같은 학과로 들어왔던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이제 따지자면 이제 전전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전전대 학의 회장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저를 알고 나서 그 친구가 저와 중학교 때 영재고 준비반을 같이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학원을 같이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세종 영재고로 가고 저는 인천 영재고로 갔고, 그렇게 나눠줬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장영웅이 있네? 해가지고 발견해서 연락을 걸어봤는데, 그 이후로 제가 기독교
기독교인이다 라는 걸 밝혔고 그때 이후로 계속 저한테 아베베 들어와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까지는 CCC 말고는 그걸 잘 모르고 CCC도 신천지 소굴이다 라는 소문을 계속 들었어가지고 난 기독교 동아리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꾸준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알바를 하고 있을 때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기나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 아베베 합류하고 그리고 나서 오프라인 때부터 또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1, 2학년 때랑 그 이후로 나뉘는 것 같은데 1, 2학년 때는 그냥 놀았어요. 진짜 말 그대로. 사실 지금 1, 2학년 친구들한테 너네 진짜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때 온라인이 개꿀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그냥 수업은 다른 모니터에 켜두고 저는 이제 게임하고 이제 어떤 그때 당시에는 레인보우 식스 시즈라는 FPS를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절제 없는 삶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나 좋을 대로 나 즐거운 대로 그렇게만 살고 있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와서 아베베 들어오고 나서부터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이제 아베베 들어온 첫 학기에는 이제 신앙적으로 성장했다 라고 하기보다 이제 대학에서도 계속해서 같이 신앙을 유지해 나갈 친구들을 발견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큰 즐거움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이제 뭐라 해야지? 내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만한 사람을 찾았다 라는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조금 바뀌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바뀐 게 그나마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졸업이 거의 다 다가왔으니까. 그런데 졸업이 다 다가왔지만 예전에 내가 저질렀던 일들로 인한 재수강들이 저를 옥죄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휴학을 22학년도 1학기에 딱 한 학기 휴학을 했고요. 이제 그 휴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또다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사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변화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았고 덕분에 변화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사실 그렇게 막 변화하기 위해서 마음 먹었던 때는 이제 22학년도 1학기였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도 그 친구들을 통해서 무언가 많이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학기 뒤에 오프라인으로 전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환자가 또 줄었다가 다시 폭발했다가 줄었다가 폭발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4월달에 또 오프라인으로 전환 못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럼 이 기회에 사회생활이나 좀 하자 라는 생각으로 그 집 주변에 있는 호프집이랑 카페 그리고 이제 햄버거집 같은 데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알바를 하면서 느꼈던 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구나. 인터넷에 나돌던 이제 진상들 이야기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도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진짜 극히 일부더라고요. 정말 이야기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극히 일부 중 안에서도 극히 일부일 뿐이고 세상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자꾸 부정적인 뉴스에만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회생활도 배워가면서
이제 그때 뭐라 해야 되지? 그 동안이 이제 제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감을 회복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도 이제 너가 많이 회복됐구나라는 이야기도 듣고, 실제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내가 좀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좀 많이 무덤덤해졌다고 해야 되나? 내가 좀 괜찮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많이 제 마음을 치료하고 이제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 했는데 웬걸 4월부터 또 다시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네요. 그래서 이러면 그냥 한 학기 쉬지 말고 그냥 계속 할 걸,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뭐 지나간 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그때 뒤로 이제 한 학기 동안 돈을 좀 모으고, 그 돈 모은 거 가지고 굿즈에 다 쏟아붓고, 그리고 학교에 왔습니다. 네, 아직도 들어오게 된 이유는 1년간의 권면. 그쵸, 1년간의 권면이 있었고, 사실 진짜 들어오고 나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때는 제가 그때는 큐티가 10시에 그 줌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10시에 딱 그 알바가 원래 끝나는 시간이었는데, 코로나가 점점 풀리기 시작하더니 10시에 끝나던 알바가 11시가 되고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통화를. 내가 12시까지 알바가 연장이 돼가지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이제 그 중반부터 줌에 그 큐티에 참여를 못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참여를 못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와서 큐티를 참여하니까 되게 좀 색다른 기분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해보는 게 얼마만이더라? 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이때 이게 어떤 상황일까라는 그거를 생각하는 즐거움을 내가 대체 언제 느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대체 언제 잊어버렸던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뭐라 해야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다시 되찾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긴 함. 그때는 그냥 즐거운 뿐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말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제가 1년 반 동안 총무를 맡았습니다. 사실 제가 아베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나서 바로 총무를 맡았는데, 제가 리더 교육도 못 안 받고 바로 총무를 맡아서 간부가 됐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1년 동안 아무런 리더 교육도 안 받고 그렇게 아베베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리더 교육을 받고 나서는 또 총무를 내려갔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MS와 TS 홍보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인스타 쪽에 올라가게 될 텐데 아직 수정을 안 해가지고 저한테 닥달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수정을 하면 아마 인스타에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아벡 공식 10덕 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공식 10덕이랑 이제 비공식 블랙카드. 사실 전 블랙카드가 아닌데 자꾸 제가 블랙카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이 사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걸 보여서 그런 건지, 제가 뭔가 찌르면 나오는 ATM기 같은 느낌이 돼버려서 조금 슬프면서도 좀 그렇네요. 뭔가 기분이 미묘한 그런 친구들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 처음 했던 그 소그룹 활동에서는 제가 좀 내가 너무 아무런 준비 없이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애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 했던 게 GIBS 말고는 그냥 그때 당장 할 수 있는 보드게임, 그리고
그거 외에는 또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서 사실 즉흥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뭘 할지를 미리 생각 안 하고 즉흥적으로 뭘 해야,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해야겠다. 근데 그것들도 다 뭔가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조잡하고 당장 기쁘게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없고, 뭔가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어떠한 면모를 느낄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도 없었고, 그래서 좀 첫 학기에 제 소그룹원이 됐던 친구들한테 좀 많이 미안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리더 LTC에 제가 참여하게 됐던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좀 교육을 받고 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장착한 다음에 내가 한번 이번 소그룹 애들은, 다음에 맡을 소그룹 애들은 내가 좀 더 잘 이끌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제 ATC가 끝나고 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내가 혼자서 혼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가는 거구나 라는 걸 ATC에서 좀 깊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그룹을 진행할 때는 참여형으로 많은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변증을 해보자 라는 그런 한 제목의 활동이었습니다.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몇몇 가지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옥에 보내느냐, 이런 식의 되게 일반인으로서는 되게 해맑은 순수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고 토론하면서 답변을 완성해보자 라는 취지로 한번 했었는데, 당시에 친구들 반응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활동 하는 거 생각보다 신선했다라는 평가도 받았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인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보드게임, 이제 저만 이제 소그룹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한 번씩 소그룹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해서 한 3명의 친구들에게, 다 2, 3학번 친구들에게 이제 한 번씩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한 명은 이제 저녁 식사, 한 명은 심리 테스트, 그림 심리 테스트, 또 한 명은 이제 그 보드 게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달에 한 번 정도 저녁을 사주면서 이제 지갑을 좀 크게 열어서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GIBS로 진행했었습니다. 아바이바 활동하면서 만난 하나님, 언제나 채워주시는 분. 이제 뭐 다른 분들한테 어떤 하나님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무엇을 하든 저에게 부족함이 일어나면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제 용돈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사주고 그러는 편인데, 이제 저는 항상 용돈을 그렇게 좀 헤프게 쓰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키링이라던가 이제 이런 굿즈들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사 모으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에 진짜 많이 쓸 땐 한 달에 50만 원 쓸 때도 있고, 적게 써도 한 10만 원 정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언제 한 번은 이런 굿즈 한 번 사겠다고 전국을 돌면서 인증 마크를 받겠다고 이틀에 한 20만 원, 이틀에 교통비만 14만 원을 쓰고, 그리고 굿즈 비용을 한 6만 원, 7만 원 써서 20만 원을 써가지고 이틀 만에 그렇게 그렇게 인증 마크를 박아서 얻었던 굿즈도 있고요. 또 방금 보여드렸던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삼성과 콜라보한 게임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또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샀는데 이 가격이 26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써요. 제가 이렇게 좀 헤프게 쓴다고 해야 되나, 많이 쓴다고 해야 되나. 헤프게 쓴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렇게 쓰는데 용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렇게 헤프게 쓰면 아무래도 돈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둔 것도 있고 아베베 리더로 있으면서 부족할 때마다 뭔가 먹을 게 나오더라고요. 식비가 막 나오고 부족하면 먹을 게 나오고 저희 누나들이 이제 쟁여놓은 냉동식품도 제가 조금씩 갖고 와서 연명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또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제 살 수 있어서 그리고 그걸 너무 많이 느껴서 정말 아베브로 있는 동안 계속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내가 공부가 부족하면 옆에서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동생을 붙여주고, 이제 지식이 부족할 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또 이제 돈이 부족할 때는 이제 내가 빌릴 수 있는 내 친구들이라든가, 그 친구들한테 제가 물론 빌렸으면 다음 달에 바로바로 갚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빌려줬겠지만은, 어쨌든 부족할 때마다 그렇게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친구들을 둔 게 참 감사하다, 그렇게 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에) 있었던 축제 준비와 축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가장 처음에 들어와서 진행했던 활동이기도 하고, 총무로서 직을 맡은 다음에 제대로 수행했던 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거 외에도 그거를 준비하면서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게 학교 수업이나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즐겁다. 그때 당시엔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지금 들어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함께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 이러면 좀 식상할까요? 아니 뭐 진심을 담아서 솔직하게. 뭐 좋았던 점도 있을 거고 또 아쉬웠던 점도 있었을 거고. 좀 십덕스럽게 말하자면 어벤져스? 그러니까 전대물의 히어로 같은, 전대물 속에서 이제 전대물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지원해주는 박사님들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그 아베 친구들이 이끌어 나가는 전대물의 히어로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원이 아베도 사실 학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지원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유니스타 아베도 크게 성장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많은 활동에 대해 있어서 제약이 걸렸을 테니까. 근데 저희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또 학사님들에게 알려주셨는지 학사님들이 저희에게 또 지원을 해주시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에게 아베베에 대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즐겁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악당 속에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히어로처럼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 정의하기가 힘든데 굉장히 복잡미묘한데요. 일단 나의 신앙의 지시대가 되어준 동아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인간관계를 넓혀준 고마운 동아리. 세 번째가 내 인생을 바꿔줄 터닝 포인트를 잡게 해준 정말 고마운 동아리. 종합하자면 정말 고마운 동아리네요.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것도,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짐을 하게 된 것도 다 아베 동아리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고민은 제가 계속, 일단 제가 매주 올라가서 하고, 그 본교에 가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울산에 있지만 교회는 매주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성가대에 서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석사 때부터는 아버지가 저에 대한 지원을 좀 줄여도 괜찮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아버지도 이제 환갑을 넘으셨어가지고 환갑을 이제 곧 넘으셔가지고 이제 곧 일하시지 못하게 되시는 것도 있고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석사를 진행하면서 매주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벌면서 또 식비를 벌고 또 학교의 기숙사에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모으기가 사실 좀 요원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좀 있고요. 신앙에 대한 고민은 제가 아무래도 좀 본교를 고집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석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본교 말고도 다른 교회에서 계속 일을 진행하거나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질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좀 마음을 못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제 성가대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가대 활동에 좀 최대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도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교회 무대에 올라서 이제 칸타타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봉사에서 빠지지 않고 하는 것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제 실천 목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좀 곱게 쓰는 거 말을 좀 곱게 쓰기 위해서 지금 롤을 제 노트북에서 지운 상태인데, 언제 또 다시 롤이 부활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운 상태에서는 좀 말을 곱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말하자면 좀 길죠 이게. 일단 제가 처음에는 이제 장염에 걸렸었어요. 제가 장염에 걸려서 이틀 동안 정말 강제적으로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강제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던 와중에 제가 이제 나쁜 말 안 쓸게요 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장염에 걸리기 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제가 같이 하던 좀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동생에게 굉장히 심한 욕을 했었어요. 채팅으로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이구나. 내가 정말 좀 심하게 욕을 하기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이 친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민폐를 끼친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약속을 못 지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롤이 만악의 근원이다. 롤을 끊으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렇게 롤을 지우게 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우고 나니까 말이 좀 순해지긴 하더라고요. 말도 순해지고 생각 방식도 좀 괜찮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는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역시 아직 재밌는 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재밌는 것들은 또 인싸들이 자기 걸 가져가고,
애니메이션 씹덕 아싸 될 거야. 제발 뺏어가지 마 인싸들아. 아. 다시 볼게요. 아무래도 저희 외가댁이 아직 복음화가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암 수술을 하시고 나서 지금 암 수술을 하시고 난 상태인데 기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사실 내년이나 내후년 이전에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돌아가시기 2주 전에 믿은 친할아버지처럼 정말 그렇게라도 구원을 받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좀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아뱀 리더를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취미생활 안 놓고 있고 그리고 굿즈도 계속 모으고 있고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발을 걸쳐놓고 살아가고 있는 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을 때만큼은 내가 애니메이션을 볼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얻는 것 같아요. 요새 들어서는 애니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슬픔이나 기쁨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거를 요새 느껴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해 주신다 라는 그러한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십덕으로서 나온 것 같은데 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거든요. 뭐든지 하고 싶은 만큼. 근데 또 이거를 얘기하자니 뭐 관련이 너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안 되는데 이러고 속주하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인싸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자꾸 애니 뺏어가지 마라. 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자꾸 뺏어가지고 자기들 문화로 만들어. 분명 우리 건데 왜 자꾸 인싸들이 가져가서 김연의 칼날도 그렇고 주술회전도 그렇고 아싸들 거 자꾸 뺏어가서 인싸들 거라고 하지 말고 아싸들 거 뺏어가서 즐기고 있는 주제에 자기 아싸라고 하지 말고 아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지 너네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박탈감이 좀 심하네요. 그렇게 사람들 잘 사귀고 다니는 애들이 애니메이션까지 뺏어가면은 우린 대체 뭘로 즐거워하라는 건지. 너무 봤던 거 또 보는 거 같은 느낌이 너무 크게 드니까 더 이상 재밌는 게 안 나온다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애니메이션을 최근에는 많이 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다 해도 한 분기당 2편에서 3편 정도 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뭘 찍은 거야? 계속하세요. 말해도 돼. 말해. 지금 딱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이야. 뭔데? 안 말할래요. 뭐야, 올렸어? 올렸으면 봐야겠다. 안 올렸어요. 뭐야? 내가 보는 거? 뭔데? 왜죠? 뭐길래? 왜 남한테 왕따 시켜? 나 그럴 수 있는 타이밍인 거지.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웃은 줄 알아? 왜? 아니 러브라이브 얘기했을 때 와 그거 진짜 씹덕 아니, 내가 진짜 씹덕이라고 얘기하지 이거 않았나? 러브라이브 진짜 씹덕 교과서인데. 아니, 애초에 나는 내가 씹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왜 그게 그걸 안 믿어줘? 분기당 나오는 모든 애니메이션 봤다는 걸 듣고 정말 나 그렇게 신선했어. 많이 얘기하지 않았니? 아니, 그렇긴 했는데 아 그러니까 언제나 들어도 새로워. 여기요. 맞나? 러브라이브 제일 좋았다고 했을 때부터 씹덕이다. 맞지. 솔직히 말해서 러브라이브를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덕후 거의 없긴 해. 그게 러브라이브야? 예, 이게 초창기. 찐이야.
찐. 진짜 너는 어떻게 알고 초창기. 있는데? 아 그러니까 막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타쿠 대박 완전 막 와 이런 사람들 있잖아 행사 나가서 보통 그 사람들이 러브라이브. 대부분 러브라이브를 좋아해. 아니 아이마스 껴있어. 러브라이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마스 껴있어 거기에. 아니 난 너가 답장이 없길래 뭐 하고 있나 했는데 뒤에 빵 터져 있었고 막. 아 이거 요새는 영업할 애니메이션도 없는데 하필이면 영업할 게 없는 상황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미쿠짱 이런 거. 좋아하는 캐릭터에게 한마디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캐 그건 나도 좀 싫어요? 그거는 나도 조금. 푸타오에게 한마디. 예? 영상 편지 한번 해줘요. 중학교 때 나의 첫사랑이었던 그 애니메이션. 첫사랑까지는 아니야. 애니메이션 아니 캐릭터. 그 사랑까지는 안 갔어. 아 그래 알았어. 그 나도 인간을 좋아해. 네. 나도 물론 좋아하긴 하지. 나도 2D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3D. 아 그러면 이제 처음 보고서 설렜던 첫 번째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에게 한마디. 설렜다가 맞나? 좋았다. 이게 뭔가 이상한 분위기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꾸. 이게 클릭베이트라고요. 그냥 그렇네요. 예전에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 참 이제는 틀딱들이 보던 애니메이션이 돼버렸다는 게 슬프지만, 그래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2010년대 중후반 애니메이션을 보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정말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러브라이브는 너무 취향타니까 그거 말고 뭐가 좋을까? 그러네요.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잘 찾으십시오.